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부모들이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AI 교과서랑 공부를 하는데 교사 역할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혁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는 확실하네요. 네. 어서 오세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자, 챗 GPT 시대. 사실 이전에 우리의 그 학습 환경은 답을 구하고 단어를 외워서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를 맞고 그래서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런 직업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게 또 우리 장관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까? 지금처럼 이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이미 나와 있는 지식들은 다 소싱을 해줘서 학습을 한 단계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가.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연결을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호기심이고 끈기고 비판적으로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코어의 능력이 필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 이 챗GPT 시대든지 또는 그 전부터 모든 거는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그렇죠, 사실. 예, 질문을 해야지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질문이 없으면은 뭐 현재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카이스트에서는 뭐 좋은 질문이든 나쁜 질문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학생을 각 과에서 뽑아가지고 질문 왕이라고 상을 주고 있어요. 네. 질문왕 그게 큰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뭐 거꾸로 수업도 나오고 뭐 프로젝트 학습도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교사분들은 강의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강의라는 거는 이제 학생이 30명 있으면 30명에게 똑같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기 말에 시험을 치면 정답이 있는 이제 그걸 답을 요구하는 이제 학습을 이제 강요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광영 총장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쓸모가 없게 되는 지금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해야 될지가 정말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GPT의 시대, AI 시대가 가장 중요해지는 게 기존에는 물어보는 거 답하는 거를 지식이라고 쳐줬는데 이제는 내가 실제로 빌딩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빌딩을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학부모님들도 그 포인트부터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형태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너 해봐. 믿어줄게 엄마 아빠가. 이거 시도해봐.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시대의 인재를 기르는데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 또 우려되는 게 질문 잘하는 학원 이런 거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기회를 주고 비인지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막연함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학습 격차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다니까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잘한다는 아이가 제 생각에는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좋은 질문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많이 하게 하면 저는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기다려주는 것이 학부모들로서도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참 듭니다. 그죠?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종류의 인재가 임윤찬, 허준희 교수, 맞아요. 뭐 손흥민 선수. 사실 공통점은 아마 굉장히 내적 동기가 강해서 누군가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굳건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저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 이제 재능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칭찬 일기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어요. 칭찬 일기요.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애가 잘하는 것을 계속 칭찬해 주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 걔는 내가 이거 하니까 부모님이 칭찬하고 선생님이 칭찬해서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가 보다.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재능이 된다고 봐요. 조금 긍정적인 것은 지금 유초등 부모님들의 절대 다수가 80년대생 학부모거든요. 근데 80년대생 학부모들을 좀 밀레니얼 세대 좀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보면 입시 경쟁 이런 입시 지옥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니즈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필통틀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면 예전보다는 좀 교육 개혁에 대한 인정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소통이라는 게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소통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 때 과연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소개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아, 예. 저는 유치원 초등학생 2명이요. 그럼 아이가 3명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는 봤는데 요즘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논란도 되고 있고. 아이들은 쓰고 있다는 건 알아요. 저희 아이도 쓰고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을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거기를 검색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이 아이들이 그걸 과연 걸러서 들을 것인지 볼 것인지. 뭐든지 만들었을 때 그것에 순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 공교육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이것을 활용해서 너가 좀 더 네가 목표로 하는 거를 빨리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기술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기술은 좋은 기술 맞아요. 네. 네,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습득하는 기술도 스스로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그냥 도구로서만 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산 여행. 부산 2박 3일. 올. 해운대, 바다, 해변가 바다. 부산으로 가는 교통수단까지. 숙소 정보도 있나요 혹시? 네, 숙소 정보도 있어요. 와, 이런 걸로는 할만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걸 모아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선의 답만을 골라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 사실 요거 얘기 듣고 우리 아이에게 과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라는 걸 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될까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물음표를 하나 달게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저는 저희 아이가 앞으로 나올 신기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챗 같은 이런 AI 기술 있는 건 다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길 바래요. 교육부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준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사실 기기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배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바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는 것, 그 어른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학교 현장이나 가정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은 계속 발달할 거고 그걸 우리가 계속 뒤쫓아가면 못 쫓아갈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인재상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교육부에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부분과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해 가실 건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AI 시대에 맞춰서 그 직업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새로 생긴 그 직업이나 이게 미래에 올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직업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좀 학교 현장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챗 GPT나 그런 게 나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능 체계, 입시 그것도 빠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아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오픈을 해주고 오픈북으로도 잡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키우게 해줘야죠.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 본체대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정말 호기심 천국. 어머님들 근데 궁금한 게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장관님? 네, 뭐 합리적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입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제 수업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과서 체제를 좀 바꾸자.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AI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 교과서가 이제 올라가 있고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제 그 AI 교과서랑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AI는 그 아이들의 실력을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고 있지만 그 보는 내용은 다 틀려집니다. 뭐 수학 같으면 문제가 다 틀리고요. 각자한테 맞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은 그 지식 전달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선생님의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그래서 바뀌어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유도하거나 아이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크게 보면 이제 학습 환경을 디자인한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거지 답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혁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티처가 아니라 커넥터나 큐레이터 형태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사실 학교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도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대안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지금까지 한 1000분 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니까 AI가 못하는 영역에 초점을 둬야 된다. 예를 들면 더 가치 판단을 한다든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아직까지 AI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본연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네, 많네요. 네, 똑같은 그 방향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역량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진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매달리는 부분이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웠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학교에서 자꾸 이제 그런 평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도 그 빨리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성이나 창의성 같은 거는 측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빨리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역량을 좀 그런 이제 정말 그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비교 경쟁하는 그런 역량들 중심으로 아직까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송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책 보니까 어릴 때 1km인가요? 걸어다녔죠. 네,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1km는 가깝지 않나요? 1km 아니고 4km. 1km는 저도 걸었잖아요. 4km. 네, 걸으면서 이렇게 뭐 자연하고 뭐 사색하고. 놀고 뭐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예, 생각하고요.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됐어요. 30대가 돼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저녁 식사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2시간, 3시간 내씩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중요하죠. 그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돌이켜 보면은 뭘 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게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지금 우리 이 프로를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자꾸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죠. 막 하고 뭐래가 막 하는데 진짜 내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또 AI 시대에 AI에 눌리지 않게 당당하게 뭐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특성을 갖게
잘하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네, 거죠. 그래요. 대입에서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히시거든요. 막히죠. 네, 예, 대입에서는 그동안 계속 변화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바뀐다고 하면 네, 또 네. 두려움을 갖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대입을 바꾸는 게 많이 실패했던 이유가 교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교를 바꾸고 교실을 바꾸고 교사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조금 이게 제가 약간 비판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비판적 한데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현상을 보고 네. 미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PC통신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인터넷은 전혀 다른 레벨인 것처럼 저는 지금의 이 챗GPT와 AI는 정말 초기 단계고 근본적인 변화는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로 저희 시간으로 어제 빌 게이츠가 에듀테크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했던 것 중에 동의했던 부분이 교육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 AI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생각해야 될 게 학교에서 AI 교육을 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AI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을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발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점차 유료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 있고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로 물론 당장 보이는 건 입시고 초중고와 현재 시스템이 있겠지만 보다 크게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부처와 이 국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AI를 사용할 권리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네. 거시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제안이시고요. 사실 네네.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새 과목을 2025년에 할 때 이제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과학기술부입니다. 네. 예, 과기부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그 네트워크가 잘 또 구비가 돼야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그걸 다운받아서 접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이제 계속 이제 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쪽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교육의 힘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나라잖아요. 교육의 힘을 믿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기에 참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다른 전문가들도 봐서. 부모님들이 예측할 수 있게 가능한 한 빨리 그 방향을 공포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하게 되는데 교육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제 그 일정이나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시작되면 바로 네. 좀 그렇게 필통톡에서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 꼭 좀 말씀해 네, 주시고 아 진짜 교육부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분초를 지금 다투고 있고, 예, 사실 어떤 변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네, 네.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창의력까지. 그렇다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관님, 네, 3부에 공개해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한번 티저 한번 날려주시죠. 네, 저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 네,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챗GPT가 주는 답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 거기에 저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AI가 주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해보고 맞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들. 각자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토의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시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